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5일입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 목적이 기자들의 취재활동과 보도활동을 제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가짜뉴스를 응징할 수 있고 명예훼손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고 요사이 오히려 판사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심할 정도로. 그런데 또 언론중재법을 강화를 해가지고 위축된 언론의 자유를 다시 제약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씨가 대통령직에 물러난 다음에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을 미리 좀 막겠다는 것 아닐까요? 문재인과 그 세력들을 위한 이 언론 제약 노력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실패하느냐? 인간의 생리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언론 자유의 권한을 갖고 태어납니다. 천부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때 이 모든 권리의 어머니가 언론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면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다 보장될 수 있습니다. 언론 자유만 망가뜨리면 독재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이 제1차로 사냥하고 있는 게 기자들입니다. 기자 출신들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왜냐? 독재의 가장 해로운 존재가 기자, 언론, 그 자유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신종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에 언론의 자유를 너무나 만끽하고 너무나 확대했기 때문에 이거 법 개정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누가 프레카드를 그렇게 걸었던데, 가짜 뉴스 잡는다면서 진짜 뉴스 잡겠다. 이 말이 맞아요. 가짜 뉴스 잡겠다는 명분을 걸고 진짜 뉴스 잡겠다는 겁니다. 진짜 뉴스는 권력을 비판하는 게 진짜 뉴스입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짜 뉴스 제일 많이 만드는 자가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죠. 그 일당이라고 부르려다가 조금 참았습니다. 아니, 문재인의 가짜뉴스, 이거 제가 지금 자료 찾지 않고 순전히 제 기억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만드는 정권이 진짜 뉴스 만드는 언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약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문재인발 가짜뉴스 첫째,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는 가짜뉴스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그걸 건국절로 기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기념하지 않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있는데 생일은 없다는 가짜뉴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에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가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부이므로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 즉 북한은 합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공정한 선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그 국제적 공인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역사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하면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유엔 결의안이 있는데 요거를 영문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38도선 남쪽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북한을 봐주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가짜 뉴스. 그 다음에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으로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다는 가짜 뉴스. 요거는 문재인이가 헬기 사격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까 송영무 국방장관 시절에 국방부 산하 특조위라는 데서 헬기 학살로 양민들이 죽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뒤에 전두환 재판에서 판사가 헬기 사격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헬기 사격은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에서도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에 의한 학살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살자 있었다고 문재인 정권이 발표를 했잖아요. 요 세 번째 가짜 뉴스. 그 다음에 탈원전 발표를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 6.25는 남침인데 이걸 6.25 내전이라고 문재인이가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한 거. 이거 가짜 뉴스 아닙니까? 가장 악질적인 가짜 뉴스죠. 위대한 독립투사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자를 비호하는 문재인 가짜 뉴스죠. 광주 사태 때 안매장이 있었다 해가지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는데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가짜 뉴스. 발포 명령자를 색출하라고 했는데 발포 명령자 없습니다. 그냥 대응사격, 자위적 차원에서 대응사격 했지 누가 발포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것도 가짜 뉴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비핵화 약속한 거 이거 완전 가짜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단했다고 했는데 비핵화를 결단한 게 아니라 핵무력 정강을 결단했죠.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제주도의 남로당 4.3 무장폭동을 통일을 위한 꿈이었다고 거짓말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 도입과 관련해가지고 거짓말한 거. 또 이 거짓말에 가세하는 자가 있죠.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완전히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진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신뢰성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언론중재법을 강화해가지고 기자들을 좀 겁주려고 하는데 그게 될까요? 오히려 언론중재법 강행 통과가 기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기자들이 분노하고 그러다면 국민들도 따라서 분노하는 거죠.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국민들의 분노 투표로 아주 망하려고 작심한 듯합니다. 말릴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